2012년 1회 전자기학 1번부터 가봅니다. 표피 부근에 집중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표피효과라고 하는데, 표피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골라라 그랬죠. 그래서 표피효과 살펴보면 이렇게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중심에는 잘 흐르지 못하고요, 이 표면 쪽으로 집중해서 흐르는 현상을 표피효과라고 했죠. 그럴 때 이 흐르는 그 두께를 우리가 델타 침투 깊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침투 깊이는 요거 외워야죠. 루트 파이 f 뮤 k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커질수록 주파수, 여기 투자율, 그 다음에 도전율 이런 것들이 클수록 요 값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침투 깊이가 작을수록 표피 효과는 크다라고 하는 거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값이 클수록 이것은 작아지기 때문에 표피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 이런 것들이 클수록 표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도체 교류가 흐르면 표면에서부터 중심 쪽으로 들어갈수록 전류 밀도가 작아지죠. 즉 안쪽으로 갈수록 전류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전류 밀도가 작아진다. 맞고요. 또 주파수, 고주파일수록 표피 효과는 그렇죠. 높다,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도도가 클수록 역시 표피 효과는 심하게 되고요, 크게 되고, 투자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작을수록 심하다, 크다, 이것이 옳지 않은 거죠. 4번입니다. 2번 30V/m 전개죠. 이것이 80V가 되는 점에서 1쿨롱의 전하를 전개 방향으로 80cm 이동했을 때 그때의 전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어떤 전하가 이렇게 있을 때 전개는 이제 플러스 Q면 이 방향으로 전개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즉 이쪽으로 갈수록 전개가 이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위는 즉 무한 원점에서는 이제 0이 되고요. 전개 방향에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때의 전위는 더 플러스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커진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개 내에서 지금 어느 점인가, 여기에서 지금 80V라고 했는데요. 이 전하를 전개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죠. 전개 방향으로 이동시켰다라고 하면 80V보다 당연히 전위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지금 전개가 30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움직인 거리만큼 이 차이는 전개에다가 거리 r을 곱한 것이 이 전위 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 여기 30에다가 지금 80cm니까 0.8m, 그래서 얘가 24V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전위를 구하자고 하면 원래 80V에서부터 그럼 30 곱하기 0.8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해 주면 얘가 56이 되는 거죠. 80에서 24를 빼게 되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전개 방향으로 갈수록 전위는 작아진다는 거 기억을 하셔서요, 빼야 되는 거죠. 3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A, 원형 단면을 가진 또 중심 간격이 D인 평행 왕복도선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 이건 뭐 일종의 공식을 묻는 거죠. 반드시 외워야 되죠. 이렇게 동심 원통일 때 우리 내부 인덕턴스는 8파이분의 뮤라고 그랬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그림이죠. 반지름이 A고 중심간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그때는 여기 외부 인덕턴스와 내부 인덕턴스의 합이 되니까 여기는 내부 인덕턴스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8파이분의 뮤의 2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외부 인덕턴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이분의 뮤의 ln a분의 d가 되죠. 이 공식을 사실 묻고 있는 거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죠. 여기에서는 88분의 뮤 ln a분의 d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인덕턴스의 2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파이분의 뮤의 ln a분의 d가 되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내부 인덕턴스 88분의 뮤의 2배를 해야 여기에서는 내부 인덕턴스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4파이분의 뮤가 되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최대 전개 2가 6인 평면 전자파가 수중을 전파할 때 자개의 최대치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 전개와 자개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일단
우리 자개분의 전개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엡실론분의 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에 여기가 뮤 제로 뮤 s 이렇게 되고요. 이 루트 엡실론 제로 뮤 제로는 얼마입니까? 이것이 377이 되죠. 377에 그리고 이 부분을 따로 쓰게 되면 엡실론 s 뮤 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식을 이제 이용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개의 최대 자개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둘의 관계로부터 지금 얘네 둘이 자리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이제 분모로 오게 되고요. 377에 루트에 지금 엡실론 s를 80, 뮤 s를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80분의 이제 1이 되고요. 그때 전개 얼마입니까? 6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을 둘이 자리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h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0.142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5번 변유전류에 의해서 전자파가 발생되었을 때 전자파의 위상을 물었네요. 전자파는 뭐 전개와 자개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와 자개는 얘네 둘은 같은 위상을 갖죠. 전개와 자개는 같은 위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전류와 뭐 전개의 위상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전개를 이런 정연파 형태로 사인파 형태로 한번 나타내었을 때 이때 변이전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변이전류라고 하는 것은 변이전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변이전류 밀도를 우리가 살펴봐도 됩니다. 그래서 변이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은 공식 뭡니까? 얘는 라운드 D, 라운드 T 이렇게 되고요. 또 D는 엡실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즉 엡실론에 라운드 T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요걸 넣어서 요 녀석을 한번 미분을 한번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인 오메가 T죠. 요 E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이제 전류 밀도가 되니까요. 요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코사인 얘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오메가 T에 오메가가 앞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오메가 엡실론에 여기가 2m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으로 다시 바꿔보게 되면 얘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전개가 있을 때 그때의 전류 밀도와 당연히 변이전류는 같으니까요. 그때의 위상을 살펴보면 뭐 크기는 상관없이 여기 오메가 T에 비해서 얘가 90도를 앞서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90도를 앞서게 되는 거죠. 이 변이전류가 90도가 앞서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전자파의 위상이 얘에 비해서 어떠냐를 물었죠. 그러니까 요거의 위상은 얘보다는 90도가 늦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얘가 얘보다는 90도가 늦게 되는 거죠. 1번이 답입니다. 6번 비유전율과 비투자율이 각각 주어져 있네요. 그때 도전율을 시그마를 0인 유전체 내에서의 전자파의 전파 속도가 얼마냐 물었죠. 일단 전파 속도 V는 이거 굉장히 잘 나오죠. 여기 엡실론 뮤 분의 1이 되고요. 이것은 자 엡실론은 당연히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뮤는 뮤 제로 뮤 s 뭐 여기에서는 뭐 r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s로 나타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분 뮤 제로와 엡실론 제로와 뮤 제로를 이렇게 밖으로 꺼낸 값 꺼낼 수 있죠. 이렇게 뮤 제로 이렇게 꺼내버리면 여기는 그러면 엡실론 s 뮤 s 이렇게 남게 되고요. 이 값이 이제 공기 중에서의 전파 속도가 되죠.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파세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값들 6과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가 루트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1.22에 10의 8제곱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전파 속도 요거 잘 나오니까요. 공식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리고 요거 공기 중에서의 얘는 전파 속도 30만 킬로미터 10에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파세크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7번 강자성체의 세 가지 특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었네요. 일단 강자성체 그러면 여기 비투자율 뮤S가 1보다 상당히 큰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비투자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서 얘는 이제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우리가 곡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BH 곡선 이래 가지고 여기 전류를 가하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갖게 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B는 μH니까요. 요거에 의해서 이런 기울기가 결정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과 얘가 영향이 있죠. 당연히 이것이 고투자율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얘가 의미하게 되고요. 역시 이런 포화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 비직선성을 갖게 되는 포화되는 특성도 이 비투자율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와전류 특성이 이 강자성체의 특성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와전류라고 하면 여기에 와전류라고 하면 K의 라운드 V의 라운드 T 이런 형태가 갖고 있어서요. 이것은 자속 밀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얘가 의해서 이 와전류가 만들어지지 여기에서 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체가 μH이긴 하지만 이것이 변화하는 특성에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값 때문에 얘가 와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지 뮤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 8번 평등 자개와 직각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발사된 전자의 원운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었네요. 일단 이것은 사실 상당히 지금 복잡한 이론들이 우리 이론에서도 이게 사실 다 살펴봤지만요. 이 원심력과 구심력에 같다라고 하는 조건으로부터 EVB는 R분의 mv제곱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원운동의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각속도, 주파수, 주기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거 뭐 반비례하는지 관계하는지 비례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일단 이 결론은 여러분들 우리 뭐 필기 아니 우리 이론 시간에 다 살펴본 것들이니까요. 다시 한번 이 나오게 된 배경 거기에서 길게 되니까 여기에선 이 결론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게 되고 자 한번 보시면 옳은 것을 물었죠. 이것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아닙니다. 이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전자 유도에 의한 힘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고요. 원의 반지름은 발사 속도와 전기의 세기의 곱에 반비례한다. 자, 원의 속도는 반지름 물었죠. 반지름. 이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여기 R은 이제 얘는 EVB에 여기 mv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발사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여기 질량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사 속도와 전기의 세기의 곱에 반비례한다? 그렇지 않죠. 발사 속도의 제곱에 얘가 비례하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자, 전자의 원운동 주기 발사 속도와 관계되지 않는다. 여기 주기를 보시면 그렇죠. 2파이 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개, 그 다음에 전개 이런 거기 때문에 발사 속도와는 얘가 주기가 무관합니다. 속도 V와는 들어있지 않죠. 여기에. 그래서 관계되지 않는다. 3번이 맞고요. 전자의 원운동 주파수, 전자의 원운동 주파수는 전자의 질량에 여기 m이죠.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3번이 되는데 얘가 나오게 된 배경들은 이거는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살펴본 대로 거기에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답은 3번이 되죠. 9번 매질이 완전 유전체인 경우에 전자 파동 방정식을 표시한 것은 이거 역시 사실상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전개 2에 대한 파동 방정식은 여기 라플라시안 2에 여기 전개건 자개건 모두가 엡실론 뮤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2면 2, H면 H 들어간다고 해서 이 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역시 공식을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얘가 모두가 다 엡실론 뮤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2면 2, H면 H, 그리고 여기는 편미분을 2번 한 꼴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서 이건 공식을 여러분들 그대로 외워주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번 내압이 1000V이고요. 정전 용량 각각 1, 또 내압이 750에 2, 내압이 500에 5 마이크로페럿인 콘덴서 3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이렇게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를 물었는데요. 바로 전하량이 적을수록, 그렇죠? 충전되는 전하량이 적을수록이죠. 그러니까 Q는 CV니까 이 정전 용량과 내압의 곱이 작을수록 먼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 거가 내압이 1000이고 1이었다면 얘도 1000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750과 2니까 둘이 곱해주게 되면 얘는 1500이 되고요. 얘는 내압과 역시 정전 용량을 곱하면 2500이 되면서 즉 CV의 곱이 가장 적은 전하량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콘덴서가 즉 1마이크로페러짜리 용량을 가진 콘덴서가 가장 먼저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전하량이 작을수록 그렇죠? 먼저 파괴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